제목 1. 싱가포르 규제기관 관계자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같은 암호화폐 업계 리더를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의 핀테크 부문 총괄 책임자 소프넨드 모안티가 최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포인트 제로 컨퍼런스에서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들이 책임감 있게 규정을 준수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미래를 향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테라-USD 붕괴와 3A씨의 대규모 청산, 셀시우스, 바벨 파이낸스 출금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발언이 최근 그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리뷰에 따르면 모안티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불법 등 행위에 대해 싱가포르는 가차없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많은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전화를 받았으나 왜 우호적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 급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싱가포르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목 6월 한국 증시 성적 세계 꼴찌, 하반기 저가 매수 나설까? 심화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이 눈에 띈다. 이달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중 코스닥 하락률은 1위였고 코스피 하락률은 2위였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말 893.36에서 최근 거래일인 이달 24일 750.30으로 16.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685.90에서 2366.60으로 11.89% 내렸다. 전 세계 대표 주가지수 40개 가운데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국내 업종별로 보면 지수 흐름을 주도하는 반도체주가 업황 우려에 급락하면서 시장 전체에 타격을 줬다. 코스피, 코스닥 주요 종목을 편입한 KRX 업종지수 기준으로 반도체 지수는 6월 들어서만 19.57% 하락했다. 또 철강, 건설, 경기소비재, 운송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6월 들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은 스웨덴 OMX 스톡홀름 30, 브라질 보베스파, 오스트리아 ATX, 아르헨티나 머발 등을 제치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5월 기준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60.7%에 이르고 이달 중순 기준금리를 52%로 3%포인트 올린 아르헨티나보다 한국의 증시 수익률이 저조했다.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이끄는 뉴욕 증시에서는 이달 들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5.33% 하락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4.51%, 3.92% 내렸다. 특히 6월에 상대적으로 선방한 아시아 주변국 증시와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낙폭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달 들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각각 5.13%, 9.25% 올랐다. 홍콩 항생지수도 1.42% 상승했으며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2.89% 하락에 그쳤다. 한국 증시처럼 반도체 종목 비중이 큰 대만, 가관지수가 8.95% 내려 낙폭이 큰 편이었지만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덜 하락했다. 이 기간 수익률 1위는 러시아 증시로 지난달 말보다 17.12%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 올리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고강도 긴축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경기 침체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자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하고 주요국 증시도 속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로는 수출 둔화, 원화 약세와 한미 금리 역전 우려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반대매 매출회 등이 거론된다. 한국 수출은 6월 들어 20일까지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아울러 무역적자 지속으로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반기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는 기업 실적과 주가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가능성에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는 재료로 언급된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총 5조 3,760억 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여타 주식시장 대비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 시 수출 둔화 우려, 외국계 자금 유출 지속, 개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수 주체 실종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준이 7월에도 금리 75bp 인상을 예고한 만큼 7월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계 자금의 한국 자본시장 이탈 우려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주가 급락으로 외국인 차액 결제 거래와 개인 신용거래 등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대적 급락세는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의 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펀더멘털, 산업, 기업 실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수급 변수 중에서도 신용매매, CFD, 주식담보대출 등에 따른 반대매매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와 실망 매물도 대거 출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수 증권사가 저가 매수는 시기상조라며 보수적 대응 전략을 권고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장은 침체 진입 가능성을 반영해 이익 추정치 하향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지만 정치적 노이즈가 깔려 있어 감수해야 할 리스크를 고려하면 초점 매수에 나설 시기라고 보긴 어렵다고 조언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장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 압력은 커지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어지는 중이라며 물가, 피크아웃을 확인한 뒤 저점 매수를 저울질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적 관점에서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옵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주식시장이 당분간 변동성을 이어갈 공산이 큰 만큼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선 분할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성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증시 수준은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만큼 투매보다는 보유, 관망보다는 매수가 적절하다며 가장 과감한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단,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경우라도 증시 불안 요인이 남은 만큼 레버리지 투자는 반드시 피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이들은 강조했다. 제목 러시아 디폴트 코앞 제재로 투자자의 이자 못 줘.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중앙은행 총재 러시아가 조만간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BBC 방송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까지 외화 표시, 국채액 이자 약 1억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래 지급일이 지난달 27일이지만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 예탁 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했으며 유로클리어가 개별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제재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투자자들이 이날까지 이자를 받지 못하면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게 된다. 다만 공식 디폴트 선언이 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런 경우 보통 주요 신용평가사가 채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들은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국채를 평가하지 못한다. 러시아 국채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함께 공동성명을 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전쟁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이미 제재로 국제금융체계에서 고립된 점을 고려하면 선언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채무 불이행 선언은 상징적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이미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채무 불이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재무부,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달 25일까지는
투자자가 러시아로부터 국채, 원리금이나 주식 배당금은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제목. 지금은 암호화폐 겨울 아닌 빙하기. 미국의 유명 수필가 겸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된 상태를 나타내는 암호화폐 겨울 단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겨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후 봄이 뒤따를 것임을 암시하게 된다. 이러한 계절성 개념에는 오류가 있다며 겨울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겨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영구적이고 피할 수 없는 빙하기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시바이누 지난 7일간 50% 넘게 급등. 아발란체 트론 시총 초월. 시바이누 고일리더스 탈중앙화 미암호화폐 시바이누가 지난 7일간 52%가량 급등하며 3세대 대표 암호화폐 트론과 이더리움 대항마로 불리는 레이어의 프로토콜 아발란체를 제치고 시가총액 13위에 올랐다. 한국 시간 26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쉽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8.72% 상승한 0.00001176달러를 기록 중이다. 쉽는 지난 일주일 새 52.53% 치솟으며 주요 메이저 코인 중 가장 높은 주간 실적을 올렸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65억 달러로 TRX와 에벡스를 넘어섰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인용 최고의 미암호화폐인 시바이누의 수익성이 22%로 증가했다. 또 시바이누 보유자 수는 118만 8,659명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바이누 레이어의 솔루션 시바리움 개발을 지원하는 유니피케이션 재단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는 3분기 시바리움의 퍼블릭 베타 버전이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유니피케이션 재단 측은 현재 개발팀은 시바리움 지갑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바리움 지갑은 레이어 1, 레이어 2 간의 자산 이동, 스테이킹 등을 지원하며 향후 출시 가능성이 있는 시바스와 내연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는 시바이누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스페인 브렐링 항공이 항공권 구매에 시바이누 등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목. 이더리움 약세장 랠리어 언제까지? 8월 ETH 2.0 통합 계획 변함없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지난 7일간 25%가량 오르며 $1,200 선까지 가격을 회복했다. 26일 오전 8시 5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 가격은 $1,241를 기록 중이다. 이더는 지난 일주일 새 25.09%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고가 $4,878.16 대비 74% 하락한 상황이다. 또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24일 기준 이더리움 활성 주소 수는 28,346.589개를 기록하며 최근 17개월 최저 수치를 경신했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과 관련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케빈 스벤스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및 암호화폐 하락장은 140일 정도 더 진행될 전망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최근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더리움은 $1,000 선의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처 파운더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2.0 통합이 여전히 8월에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토큰 인플레이션율이 플러스 3.4%에서 마이너스 0.7%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침체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웹3DM 및 프로토콜은 변함없이 매일 구축 및 배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목. CM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3.8%. IMF 미금리 4%로 올려야.
25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6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bp 인상할 확률은 83.8%를 기록했다. 0.50bp 인상 가능성은 16.2에 불과했다. 9월 회의에서 0.75bp 인상할 확률은 25.1%, 0.50bp는 63.5%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이날 수정된 연간 전망치를 발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3.7%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와 관련해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3.5에서 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셀 보우만 민연준 이사도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을 지지한다. 7월 이후로는 몇 차례 50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CME 패드워치 코일 리더스